실제 해당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 수익률까지 소위 대박이 났는데 막상 돈을 찾을 때가 되니까 수익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메이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많은데 절박한 마음으로 은퇴 자금으로 재테크하려다가 범행 대상이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 주신 분들 중에서 주식 리딩 사기를 당하신 안타까운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면 사기꾼들이 자신들을 외국인 투자자라고 속인 후에 국내 주식의 공모주를 한국인보다 더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치금을 입금하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 해당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 수익률까지 소위 대박이 났는데 막상 돈을 찾을 때가 되니까 수익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해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인출해주면 되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까 공모주 배정부터 모두 가상의 시스템에서 일어난 사기극이었고 이미 예치한 전재산뿐만 아니라 돈을 더 끌어모아서 억 단위의 수수료까지 지급한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사례 말고도 단순히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특히 코인 사기로 개인회생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 그렇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는 투자 실패였는지 또는 실제로 사기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규 코인 발행 후 IPO 할 거다, NFT를 발행할 거라고 하면서 투자하면 수익을 얼마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혹해서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투자 실패로 봐야 될 수가 있고요. 물론 투자 실패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만 잃은 투자금을 모두 청산가치로 잡히게 돼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회생법원에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이 머리를 좀만 굴려서 본인을 사기 피해자라고 하면서 본인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가장해서 은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고소장이나 민사소장을 제출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도 회생법원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피해받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서에 가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조서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후 경찰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이런 거나 아니면 참고인 진술 조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즉 본인이 내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나 이체한 내역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개인회생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특정 사무실에서는 사기로 인한 피해 전액을 개인회생 제도로 탕감받을 수 있다, 이런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무실에서는 시간과 돈만 날릴 뿐이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시겠지만은 사기로 인해 생긴 채무도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